이번 전기전자 측정 시간에는 우리가 측정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된다면은 항상 오차가 포함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렇다면은 요 측정값에 포함된 오차를 고려해서 얼마나 가장 정확한 값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측정 결과의 처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효 숫자, 두 번째가 반올림, 세 번째가 평균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반올림이랑 평균값은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쵸? 반올림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가 5보다 작으면은 그냥 소수점 아래를 삭제해 줬었고요. 만약에 소수점 아래가 5보다 커지면은 위로 1을 올려줬었죠. 평균값은 뭐였죠? 우리가 만약에 5번 측정을 했다면은 5번의 데이터 값을 다 더해서 횟수로 나눠줬었어요. 만약에 5회면은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오는 거는 유효 숫자인데요. 그럼 먼저 유효 숫자부터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유효 숫자란 무엇이냐? 위치만을 표시하는 0을 제거한 후에 남은 숫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의미를 가진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하고요. 우리가 유효 숫자의 개수는 그 측정의 정도로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요 유효 숫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측정이 정확하다는 말이겠죠? 쌤이 유효 숫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측정이 정확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시를 들면서 유효 숫자의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 0이 아닌 숫자는 무조건 유효 숫자라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34가 있었다면 1, 2, 3, 4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가 총 4개가 있죠. 그렇게 돼서 1, 2, 3, 4는 유효 숫자가 4개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다 유효 숫자다. 예를 들어서 102라는 숫자는 10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있는 요 0은 유효 숫자의 개수에 포함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1, 0, 2 총 유효 숫자가 3개가 있네요. 다음 왼쪽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0.00이라면은 요거 왼쪽에 있죠, 0들이? 요 숫자는 유효 숫자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0.00은 무시하고 남은 숫자 2만 유효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유효 숫자는 1입니다. 그죠? 한 개죠. 그렇다면 만약에 0.00008이라면은요. 그것도 왼쪽에 있는 숫자 0은 무시하고 8 한 개니까 유효 숫자가 한 개겠죠? 다음으로 이제 소수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0들은 다 유효 숫자로 포함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2.20이라면은 소수점이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0들이 다 유효 숫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2, 0 해서 유효 숫자는 총 3개가 됩니다. 다음 소수점이 없는 경우, 만약에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0들은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2200, 2200이라면은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0을 무시해야 돼요. 따라서
2랑 2 두 개이기 때문에 유효 숫자는 2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효 숫자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절반보다 크면은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예시를. 121.79하고 밑에 빨간 부분을 봅시다. 우리가 121.79 여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이제 나타낼 건데 그러려면 셋째 자리부터 끝까지 수를 한번 봐야겠죠. 보니까 501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절반을 넘어버렸죠? 그죠?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1이면은 절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반올림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121.80이 되겠죠? 반올려주면은. 그리고 두 번째, 절반보다 작으면 지금 올린다라고 돼 있는데 쌤이 잘못 적었어요. 올린다가 아니라 절반보다 작으면은 삭제한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99는 500보다 작기 때문에 절반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삭제만 해주고 그대로 121.79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반올림 안 해준단 말이겠죠. 그쵸? 셋째, 만약에 정확하게 절반이면은 가까운 짝수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121.795 해서 5가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짝수를 만들어 줄 건데 요 5를 지우고 79는 지금 홀수기 때문에 121.80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다음 121.785인데 절반이니까 짝수 만들어줘라. 근데 현재 짝수죠. 그럼 그대로 놔두면 돼요. 따라서 121.78이 됩니다. 그럼 아까 배운 유효 숫자의 개수 세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21.80은 유효 숫자가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렇죠. 여기 소수점이 생기면은 오른쪽에 있는 0도 유효 숫자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2, 1, 8, 0 다 유효 숫자가 되기 때문에 5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고 0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5개가 되죠. 자, 이제까지 유효 숫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 반올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겠죠? 첫 번째, 반올림의 정의에 대해서 내려보면은 근사값을 구할 때 오른쪽 끝에 있는 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소수점 아래 숫자가 1부터 4인 경우, 즉 5보다 작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돼요. 만약에 33.4면은 소수점 아래가 4기 때문에 요 4를 버리고 33만 오면 됩니다. 두 번째, 소수점 아래 숫자가 6부터 9인 경우 만약에 33.6이라면은 얘는 5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반올림 해줘야겠죠. 따라서 33이 아니라 한 개 올려줘서 34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수점 아래 숫자가 이번엔 절반 5인 경우는 요것도 아까 유효 숫자 본 거랑 같아요. 만약에 소수점 위의 숫자가 짝수인 경우는 또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수점 위를 짝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짝수로. 그러면은 첫 번째 소수점 위가 짝수인 경우는 너 원래 짝수니까 그냥 난 죽을게 해서 34.5라면은 버리고 34가 되고요. 소수점 위가 홀수야. 그럼 내가 짝수를 만들어 줄게 해서 33.5였다면은 34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균값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은 데이터의 총합을 측정한 횟수로 나눈 값이라고 해서
집합 내 값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전 과목 점수를 평균을 낸다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우리가 전 과목 점수들을 싹 다 더해서 뭘로 나눠주면 돼요? 그쵸?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 건 참 쉬워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다들 다 이해 갔나요? 쌤이 요즘 온라인 수업을 계속 준비한다고 여러 번 녹화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고르지 않고 좀 쉰 목소리도 나고 하는데 듣기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